최정무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블록체인 산업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은 뭐 정책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아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데 오늘 이렇게 쭉 이제 말씀들 하시는데 뭐 새로운 정부든 지금 뭐 기존 정부든 이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이제 같이 공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된 키워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블록체인, 가상자산, 또 거래소, NFT, 뭐 메타버스,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혼재 있는데요. 저는 왜 이렇게 아직 가닥이 안 잡히냐 하면은 어떤 프로 순서가 안 잡혔다고 보는 겁니다. 저한테 만일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 어떻게 하면 돼?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그 순서가 있어요. 우선 크게 이제 블록체인, 거래소와 가상자산, 그리고 이제 생태계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NFT 메타버스는 생태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셋을 나눠놓고 보면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제 블록체인은 해법이 첫째가 뭐냐면 우리 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표준 메인넷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가 국가 주도의 국가 표준 메인넷이 있어야 된다. 새로운 정부에서 해야 될 첫 번째는 가장 첫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그 메인넷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메인넷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개발을 해야 돼? 발굴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발굴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한국에는 엄청난 기술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몰라요. 누군가 찾아줘야 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그걸 찾아주면 됩니다. 그 국가표준 메인넷을 해외에서 가져올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토종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토종의 메인넷을 딱 확보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입니다. 일사천리. 다 해결됩니다. 거기에 블록체인에다가 기반해서 빅데이터 얹을 수 있는 기술 우리나라 다 있어요. 그러면 빅데이터 구축 때문에 인공지능 연동되고요. 그럼 블록체인 세계는 완전히 이제 해법이 끝난 겁니다. 생태계만 들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가상자산하고 거래소입니다. 블록체인 해결 끝났죠. 메인넷 있으면 해결되니까. 두 번째는 가상자산과 거래소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다 아시잖아요. 거래소에 뭐 원화마켓이 4개밖에 안 되냐, 뭐 23개는 나머지는 원화마켓 합격 못했나, 막 지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 해법 간단합니다. 정부 주도에서 상장 심사를 하고 상장 심사 또는 폐지 심사를 해주면 돼요. 다 아시다시피 거래소의 원화마켓을 안 열어주는 이유는 거래소에서 스캔 코인이 발생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은행까지 불똥 튀까봐 못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소도 그러니까 은행이 단절을 해요. 책임이 안 오게끔. 그럼 거래소가 책임을 져야 되는죠. 그동안 거래소는 그걸 짐을 안고 일을 해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래소가 스캠이 발생한 걸 책임을 안 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이렇게 보니까 뭐 끊임없이 스캠을 발생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겁나서 못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주식시장처럼 상장과 폐지에 대한 심사를 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장과 심사 정부에서 승인이 난 것은 거래소들은 그냥 마음 놓고 상장을 시켜주면 되고요. 책임이 없으니까요. 책임은 정부가 져줘야 됩니다. 이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떤 회사에서 오너가 일을 하는데 부하들이 니네들이 책임져야면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오너가 책임져줘야 정부가 책임을 져줘야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 대신 심사를 기준을 정확하게 놓고 정확한 잣대로 심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은행권들은요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다가 계좌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소와 해법은 딱 간단하게 해결됐죠. 이제 그 다음 세 번째 남는 게 뭐냐면 생태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상자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상자산이 제대로게 심사를 받는데 근데 그 전에 해결될 게 뭐냐면 CBDC가 해결돼야 됩니다. CBDC가 먼저 자리 잡아야지 안정적인 그 크립토커런시가 나와서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CBDC가 지금 얘기만 되고 있는 상태에서 CBDC가 없는 상태에서 브릿지만 가지고는 이 크립토커런시만 가지고는 이 기반이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CBDC가 먼저 안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CBDC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지금 벌써 이번에 베이징 북경올림픽부터 시작해갖고 이미 디지털 위안화를 쓰고 있어요. 이미 벌써 10조 원 발행을 했고요. 그게 지금 이번에 끝나고 나면 전 세계로 파급되고요.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곧 우리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하는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만 될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위기예요. 그냥 시장이 그 화폐 시장이 잠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지금 늑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눈치 보고 있어요. 뭐 미국이 2025년도 하니까 미국 하는 거 봐서 하지. 그래갖고는 이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CBDC 기술 이미 다 돼 있는 게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뭐 모의 테스트 지금 하고는 있지만 이미 모의 테스트 같은 수준은 다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 기술로는 단지 그거를 갖다가 스피드 있게 빨리 발굴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정부에서는 그 박차를 가야 됩니다. 올 2022년 말까지 다 모든 걸 준비해 놓고 2023년부터 딱 스타팅한다 생각하면 세계 시장을 앞서 나갈 수 있어요. CBDC가 스타팅되면 그다음 크립토커런시 정부에서 심사해갖고 아주 우량 크립토커런시가 자리 잡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크립토커런시 어떤 하나가 제대로게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10년 매출할 걸 다 그 자산을 확보할 수 있어요. 오늘 디지털 자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만약 크립토커런시 한 5개가 세계 시장에서 우뚝 쓴다면은 그 자산은요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산인 겁니다. 그게 뭐 여기 조선은 우리 아마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벌어둔 그 인컴을 갖다가 그 5개가 순식간에 전 세계 자산을 끌어모을 수 있어요. 회장님 좀 정리해 예.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가상자산 관련해서 거래소 관련해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생태계인데 뭐 생태계 문제는 이제 나중으로 거론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말씀드린 것을 구체화시키고 풀현화시키고 계획을 잡는다면 이제 우리 블록체인 산업위원회 우리 이한영 회장님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인 안을 갖다가 정부에 제시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